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재활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, 지금 운동이 왜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근막을 왜 늘려야 되는지를 충분히 요약하자면 환자분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좀 를 많이 주셔야 치료를 빨리. 제가 오해한 걸 수 있습니다. 환자분께서 과거의 일이고요. 지금 일하는 병원보다는 초창기에 일했는데 너무 어린 치료사가 들어왔다 보니 그냥 어머니 뻘 되시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스킨십을 조금 오실 때가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말 조금 조심스러우시는데요. 근데 어떤 의도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접근해 오거나 고맙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제가 몸을 살짝 피하면서 사실은 오지 마세요 라고 치료사가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. 근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기보다는 가끔 생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다 하고, 그랬을 때는 다음번에는 다른 치료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, 동성 치료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팔짱을 자꾸 끼셨던 것 같아요. 살짝 팔짱을 끼셔서 이렇게 몸에 탁 밀착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, 정중하게 이렇게. 사실 저희도 환자분들께서 처방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의 사유를 들고 환자분 치료를 접근합니다. 근데 환자분들 자체가 난 이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왜 왔지?로 오시면요, 사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처방에 따른 진행을 하겠다만 환자분들이 그 신뢰도가 일단 없으면 사실 더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처방을 받았다고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. 또 우리 도수 처방 자체가 수가가 이게 적지 않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. 내가 이 급여 받고도 부담스러워서 편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. 근데 그래도 환자분들 느끼지 못해도 수술 이후에 나는 이게 정상 범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재활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, 지금 운동이 왜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근막을 왜 늘려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환자분들이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 건지를 좀 선택하시라 말씀을 드리거든요. 어제까지나 맹목적인 건 없고요. 환자분들 본인 자체가 내 몸의 상태에서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필요성을 느낄 때 같이 치료사와 소통,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. 그 환자분들과 처음 시작 전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. 몸 상태가 어떤지, 또 환자분들 엑스레이와 그 기저질환 그리고 차트를 보고 이 환자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엑스레이는 사실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그 통증과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, 움직임에 대한 불편감은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야겠지만 환자분들 자체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말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말해서 치료사가 혼자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간혹 어느 환자분들께서는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눕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치료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건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. 그거야말로 정말 마사지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. 환자분들께서는 필요한 부분을 얻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요구하시고 배워가는 것도 하나의 목적인 것 같고요. 또한 도수치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. 나는 약에 대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 막 심리적인 부분,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통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히려 케어를 받아가신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도수치료 하나만으로 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하라는 거는 좀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, 의사 선생님과 치료 선생님과 정확한 소통 이후에 내 몸을 어떻게 치료하여 나가는 게 좋은 건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약하자면 환자분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피드백, 잘 좀 단서를 많이 주셔야 치료를 빨리 단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. 또 환자분들이 왜 선생님마다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르냐라고도 좀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근데
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 면허증,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이후에 주말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수많은 학회와 협회에서 그 도수 관련된 교육을 듣고 이수하십니다. 선생님께서 여기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림프, 암 관련된 걸 다 이수를 하신 선생님들이시고요. 근막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은데요. 이러한 이수, 이런 학회들을 저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과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무기들을 하나씩 더 쟁취해가면서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, 사실은 45분, 50분 만에 빠르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거든요.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무기들을 선택하게 되는데, 그런 무기들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차 그리고 전공 지식, 이런 것들이 본인의 캐릭터 스타일에 녹여서 나온 게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서 선생님마다 이런 치료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꼭 도수치료는 이렇게만 해야 돼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어떠한 게 선입견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대학원까지는 아니고요. 학회나 협회를 이수하는 건데, 도수치료사가 꼭 도수 관련된 학회를 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. 사실 물리치료사 면허를 갖게 되면요, 우리 소아 쪽으로 갈지 아니면 신경계, 척수 쪽에 문제 있는 신경계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저와 같이 이런 도수, 근골 관련된 도수로 갈지, 근데 이 도수 안에서도 정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, 또 더 나아가 신경계에 대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지 또 세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. 그래서 도수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아니고요, 관련된 교육을 듣고 그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도수치료사라는 사실 단어는 없습니다. 네, 도수치료가 있지.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가지신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. 우리 큐나요법도 역시나 한의학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어디 쪽에서 내가 뿌리를 두고 공부를 깊게 해서 그 관련된 환자군을 접할지 대면할지는 본인이 공부하는 역량에 따라 다른 거겠죠. 우방장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